네, 지금까지 이제 인공신경망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지금부터는 이제 인공신경망이 정확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퍼셉트론, 뉴런을 모방한 거, 그거죠. 그래서 인공신경망을 구성하는 단위 요소인데, 지금 여기서 말할 퍼셉트론은 예전에 이제 그 로젠블렛의 퍼셉트론이랑은 조금 달라요. 거기에 좀 발전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퍼셉트론의 구성으로는, 퍼셉트론의 구성은 입력 신호의 접합 강도, 시냅틱 스트렝스를 결정하는 가중치, 여기요. 네. 이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신경망의 퍼셉트론이면은 이제 사람으로 치면은 사람의 신경망의 뉴런이잖아요. 그 뉴런 친구가 무조건 뭐 입력 신호, 입력 자극만 받아가지고 막 뛰진 않을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 정도 활성돼 있을 거예요. 활성화가 돼 있을 거야. 그거를 결정하는 편향치, 바이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이 정도는 이 친구가 좀 활성이 되어 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가중 입력 파악, 입력 신호에다가 접합 강도를 곱한 거를 다 더한 거, 그거죠. 가중 입력 파악. 이랑 편향치의 합, 요걸 다 더해요.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띄어 있는 친구랑 밖에서 들어온 친구들을 다 더해. 그래서 이거죠. 다 더해서 퍼셉트론의 활성도를 결정하는 활성 함수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뭐 특정 인계치 넣으면은 1이 나오고 아니면 0이 나온다. 이런 것처럼 이런 게 활성 함수예요. 네. 요런 게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퍼셉트론이라는 거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러면 활성 함수가 정확히 무엇이냐? 신경세포에 들어온 입력 신호가 인계치를 넣으면은 해당 신경세포가 활성화되는 걸 모방하는 거예요. 똑같은 친구.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저기 이쪽이 스레스홀드 인계치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자극의 강도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낮을 때는 아무 짓도 안 해요. 하지만 이 특정 인계치를 넘는 순간부터는 이제 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요. 이런 거를 모방하는 함수예요. 똑같이. 그래서 보통 이제 활성함수, 우리가 많이 쓰는 활성함수들은 특정 인계치를 기준으로 출력값이 증가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계산함수처럼 이렇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은 특정 인계치 0에서 뭐 증가를 한다거나 올라간다거나 이렇게 보통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RLU, 릴루라고 불리는 렉티파이어 리니어 유닛이라고 불리는 건데 되게 단순해요. 쭉 이제 0 밑에 있는 입력이 들어왔을 때, 가중 입력 합이죠. 들어왔을 때는 그냥 0. 아무것도 안 내보낸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이게 0보다 커지면은 선형으로 증가하게 보냅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쓰는, 단순하지만 굉장히 많이 쓰는 활성화 함수 중에 하나예요. 그거 이외에도 무조건 0이 되는 게 아니라 0보다 아래쪽에 있는 친구도 조금만 내보내줘. 라고 하고 싶으면은 소프트 플러스라는 함수를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웠죠. 우리 로지스틱 회귀 때 시그모이드 함수 배웠잖아요. 이것도 네, 그 활성 함수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0에서 1 사이 값 주는 거 사용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는 0에서 1 사이 값을 주잖아요. 근데 요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하이퍼탄젠트 탄 H를 씁니다. 이 친구는 형태가 똑같죠. 시그모이드랑. 근데 대신에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값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금까지는 그냥 퍼셉트론이었어요. 근데 이제 퍼셉트론을 막 연결해서 신경망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뭐냐? 인공신경망에서 같은 깊이에 있는 퍼셉트론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퍼셉트론이 평행하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얘기합니다. 이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력 신호는 레이어 내의 퍼셉트론에게 공유됩니다. 무슨 소리냐? 이 입력 있잖아요. 여기 이게 입력이잖아요. 이게 입력이잖아요. 그럼 얘한테도 들어가고, 얘한테 들어가고, 얘한테 들어가고, 얘한테 들어갑니다. 이 얘기예요. 하지만 레이어 내에 각 퍼셉트론은 각자 가중치가 있겠죠. 각자. 얘 W 있을 거고, 얘도 W 있을 거고, 얘도 W 있을 거고, 얘도 W 있을 거고. 각자가 다 있겠죠, 당연히. 접합 강도가.
그래서 레이어 내 각 퍼셉트론은 각자의 가중치랑 편향치로 출력을 냅니다. 각각이. 그래서 실제로 형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한 층에 있는 퍼셉트론이라고 했을 때 여기 입력이라고 하면은 일로 들어가는 거 다 따로 일로 들어가는 거 다 따로 이렇게 돼가지고 가정 입력과 구해서 자기만의 출력 내고 얘도 자기만의 출력 내고 이런 식으로 한 층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을 계속 연결하게 되면은 이제 다층 구조가 되는 거죠. 바로 이것처럼요. 그래서 여러 개의 레이어를 연결한 구조입니다. 한 레이어의 출력이 다음 레이어의 입력으로 딱 사용이 돼요. 마치 한 뉴런이 다른 뉴런이랑 그 시냅스를 통해서 연접을 통해서 값을 전달하는 것처럼 한 뉴런에서 나온 출력들이 시냅스를 통해서 다른 뉴런의 입력으로 사용되는 그거랑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뭐 딥러닝, 심층 학습 얘기할 때 그 딥이 무엇이냐? 출력이랑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출력이고 이게 입력인데 여기는 얕아요. 일로 가면 갈수록 얕다. 이갈수록 깊다. 이거 그냥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 보면 되죠. 이렇게 딱 뒤집으면은 입력 쭉 출력 여기 레이어 이렇게 보면 딱 되죠. 이쪽은 이제 깊다, 이쪽은 얕다. 그래서 깊은 레이어, 얕은 레이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구조는 이제 봤으니까 인공신경망이 어떻게 되는지 구조는 우리가 알았으니까 자, 그러면 대체 이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신경망을 어떻게 학습하는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퍼셉트론 이제 우리가 지금 학습하려면은 각 신경망을 학습하는 게 아니에요. 퍼셉트론 각각을 다 학습시켜야 됩니다. 망을 퉁쳐서 학습시키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퍼셉트론이 학습하는 걸 먼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퍼셉트론 학습 목적이 뭐냐? 주어진 이 데이터 세트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가중치와 편향치를 찾는 겁니다. 뭐랑 똑같으냐? 선형회기에서 데이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기울기와 편향치를 찾잖아요. 우리가 y는 wx 플러스 b일 때 w랑 b를 찾아야 되잖아. 이 w랑 b가 원본 데이터랑 가장 유사한 분포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걸 찾아야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돼요, 여러분. 퍼셉트론은 거의 이 수준이에요. 근데 이게 엄청 많을 뿐이야, 그냥. 엄청 많을 뿐이에요, 그냥. 자, 그러면은 데이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이거를 어떻게 측정을 할 거냐? 잘 설명돼? 이걸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야 어떤 수치가 있어가지고 좀 내려가니까 이제 좀 잘 된 것 같아.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걸 측정하는 방법이 비용함수, 코스트 펑션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주어진 학습 모델, 즉 여기서 학습 모델을 얘기하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게 뭐예요? W랑 B, 가중치랑 편향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가중치랑 편향치가 모인 것 가지고 우리가 학습 모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주어진 학습 모델 또는 주어진 가중치랑 편향치가 데이터 세트를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함수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학습 모델이 출력한 값이랑 실제 정답인 출력값의 차이를 측정하는 거죠. 가령 어떤 주어진 데이터가 와서 이거는 A예요 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B라고 했어. 잘못된 거죠. 그걸 쭉 모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주로 쓰는 게 평균 제곱오차, mean squared error, 그 다음에 로그로스 또는 로지스틱 로스라 불리는 로지스틱 손실입니다. 그래서 뭐 제곱오차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예측한 값이고요. 이게 실제 값이야.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 실제 값에다가 저기 예측한 값 빼고 제곱 해서 양수로 만들고 그거를 평균 내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다음 로지스틱 로스는 조금 이제 복잡하긴 한데 실제 값이랑 예측한 값에 로그 값 씌우고 그 다음에 그 반대 값들 로그 씌워서 더하면 된다. 실제로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게 분류할 때 분류 아시죠?
연속적인 값 말고 1 또는 0 뭐 이런 거 하는 예측하는 거 그거 할 때 로직 손실을 많이 쓰고 요거는 회계할 때 할 때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목표는 이제 비용 함수로 나오는 이 값들 손실이나 제곱 오차 이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중치와 편향치를 찾아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W 가중치를 잘 조정해서 요 값이 제일 작게 나와야 돼. 편향치도 잘 조정해서 이게 제일 작게 나와야 돼요. 어떻게? 그거는 바로 경사하강법으로 가능합니다. gradient descent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용 함수의 값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학습해야 되는 매개 변수, 즉 가중치와 편향치를 비용 함수의 기울기, 경사가 낮아지는 쪽으로 반복적으로 갱신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만 들으면 되게 잘 모르겠죠. 자, 그래프를 보자고. 자, XY인데 X축은 뭐야? 가중치야.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거. 그리고 이거는 비용 함수예요.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렸어요. 이렇게. 그래프로 그렸어요. 2차 함수로. 그래서 가중치가 지금 여기 있었어. 여기 있으면 비용이 이 정도인 거야. 우리는 이제 비용 함수를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싶거든. 그래서 이 친구를 이 라인대로 쭉쭉쭉쭉쭉쭉 가가지고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와야 돼. 여기까지 오면은 지금 비용 함수가 최고고 이때 여기 있는 W가 최적이야. 제일 좋은 친구야.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지점에서 기울기를 구합니다.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하겠냐? 미분으로 구하겠죠. 네, 미분이 나옵니다. 네. 미분으로 이제 기울기를 구해서 이 미분하는 값만큼, 이 시점의 기울기만큼을 뺍니다. W에서. 원래 이 시점이 W에서. 그럼 이 정도 작아져요. 빼니까.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제 실제 이 지점이 최적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원래 계산할 때는. 근데 많이 해서 되게 많이 해서 한 1000번은 이렇게 업데이트를 했어.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하니까, 이제 슬슬 변화가 없는디? 괜찮은 것 같아, 이제는. 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쭉 계속 구하면서 기울기를 계산하면 기울기가 점점 낮아지죠. 점점 낮아지고. 결국은 이제 기울기의 변화가 없다. 기울기의 변화가 없다는 거는, 더 이상 변할 수가 없다. 우리 지금 이 W의 값이. 기울기가 없으니까. 기울기가 0이 되면은 변하지 않으니까, 이쯤 되면은 뭐, 괜찮은 것 같아. 라고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좀 더 복잡하게 얘기하자면은 뭐 우리가 비용 함수를 C의 W라고 할게요. 왜 C의 W냐? 우리 패러미터 W에 대해서 비용 함수가 나오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C의 W라고 가정했을 때 이 친구의 DW의 D 미분이죠. 예, 기울기 이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시점에 WT라고 할게요. 어떤 시점에 WT에서 요 DW분의 DC의 WT 기울기 이때 기울기를 구한 거를 새로운 가중치로 하는 겁니다. 여기에 러닝 레이트라 불리는 에타가 또 들어가요. 또 조그만 상수 같은 게 또 들어가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이걸 반복하면은 결국 이 기울기 값이 0에 가까워지는 거의 0에 가까워지는 부분이 올 거고 그러면 WT랑 WT 플러스 1이 같게 되겠죠. 거의. 그러면은 학습 종료가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퍼셉트론 하나였어요. 한 친구 딱 훈련시키는 거였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인공신경망입니다. 망, 멀티레이어, 다층 엄청나게 많은 패러미터가 있고 매개 변수들이 있고 그게 여러 층별로 다 가져져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이 이제 오류역전파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backpropagation이라고 하는데 이제 줄여서 원래 말은 이제 backpropagation of error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러 오류가 뒤에서부터 쭉 온다. 이 뒤라는 게 뭐겠어요? 깊은 깊은 쪽에서부터 앞으로
예. 깊은 쪽에서 얕은 쪽으로 쭉 온다라는 소리예요. 후진한다. 그런 의미인데, 요거는 사실 처음에 이제 그 다층, 아까 제프레인튼, 다층 퍼셉트론, 다층 퍼셉트론, 요거 나왔을 때, 거기에 같이 나온 개념입니다. 다층 퍼셉트론 나오면서, 야, 이거 어떻게 훈련시킬 건데?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같이 나왔어요, 그때. 그래서 방법은 출력에 가까운 레이어부터 시작해서 입력에 가까운 레이어까지 레이어 단위로 퍼셉트론들을 합숙시키는 방법입니다. 뭐냐면은, 무슨 소리냐면은, 별로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돼요. 예. 자, 봐요. 여기 지금 예제 봐요. 지금 Y1 출력. Y1 출력을 봤을 때 W5가 Y1 출력에만 관여를 합니다. W5는. W5가 Y2로 가진 않죠? 지금 이 선에서는. 그렇죠. W5는 Y1에만 갑니다. 그러면은 이 Y1 출력에 대해서 W5가 기여하는 정도를 그냥 곧바로 계산하면 돼요. 어떻게? 아까 그 비용 함수처럼. 계산하면 돼요. 그럼 이제 W1은 어떠냐? W1은 이렇게 쭉 해서 Y1에도 영향을 미치고 Y2에도 영향을 미쳐요. 예. 그래서 이 두 개를 아까 그 비용함수 두 개를 비용함수를 정의하고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거랑 다 계산합니다. 기울기를 어떻게? 편미분요. 예. 여러분 이제 인공신경망을 실제로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미분적분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그렇게 이제 등한시했던 미분적분이 사실은 이제 여기서 엄청 많이 씁니다. 하지만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예, 계산 공식이 어렵진 않아요. 예. 그래서 편미분을 해가지고 이제 W1이 각각 Y1, Y2에 각각 미치는 영향들을 계산을 해요. 예. 그래서 각각 미치는 영향을 계산한다는 거는 각각의 이제 그 기울기값, 비용함수에 대한 기울값이 나온다는 거고, 그거 가지고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쪽 하고, 여기 친구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친구 먼저 하고, 이런다고, 백프로파게이션, 오류 역전파라고 해요. 그래서 방법은 되게 어렵지 않지만은, 실제로 사람이 계산하기에는 굉장히 귀찮고요. 당연히 이제, 안에서 알고리즘이 다 해주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은, 만약에, 나는 진짜 이거 한번 제대로 이론적으로도 빠삭하게 공부를 해보고 싶어. 라고 하시면은, 이제 그 미분적분 책을 다시 펴셔가지고, 편미분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벡터 칼큘러스, 벡터 미적분, 이런 것도 공부하시면은, 이제 요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유튜브에 치시면은 오류 역전파 이런 게 백프로파게이션 영어로 치시면은 이제 우리 그 공대 인도 분들이 되게 많이 나오세요. 거기에 많이 나오셔가지고 되게 친절하게 설명 잘 해주십니다. 공식과 같이.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편미분이나 그런 걸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그분들 수업을 들으시면은 직접 이제 증명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풀 수가 있구나 실제로. 네. 근데 교양이니까 그런 것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대충 이제 오류 역전파라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뒤쪽에서부터 뒤에 있는 레이어, 깊은 레이어부터 얕은 레이어까지 차례차례대로 그 가중치 값을 갱신한다 라고 알고만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인공신경망의 구조와 그리고 인공신경망이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이제 대충 이제 우리가 인공신경망의 구조도 알았고 그 안에 퍼셉트론이 어떻게 학습하는지 이것도 알았고 그다음 그 망은 어떻게 학습하는지 이런 것도 알았으면은 이제 우리 인공신경망이 어떻게 되는지 대충 알았어요. 이제 대충 알았으니까 그럼 이제 이 인공신경망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되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여러 종류가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